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웠다. 조령은 무엇이라 소리도 치지 못한 채 고통에 전신을 부르르 떨고 말았다. 그 거대한 것이 자신의 몸속을 헤집으며 진퇴를 반복할 때마다 조령은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전신을 아리던 고통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그리고 고통이 잦아들수록 조령의 몸은 마치 깃털처럼 점점 가벼워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어느새 가늘게 벌린 조령의 입가로 짙은 교성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황홀함에 조령의 몸은 점점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두 볼이 물기로 촉촉히 젖어들고 있었다. 이윽고 여인의 몸마저 촉촉한 풀잎처럼 젖어들고 말았다. 행복했다.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대로 공자와 함께라면 그곳으로 그만이어도 좋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녀는 믿고 있었다. 조령은 나와의 인연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으며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영원히 함께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욕정은 하루가 다 가도록 이어졌다. 조령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의식마저 혼미해질 무렵 공자의 몸이 마지막 파정을 끝으로 허물어지듯 조령의 품에 쓰러지고 말았다. 조령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며 공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생하셨어요, 공자님. 조령의 두 볼을 타고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거칠게 몰아시던 공자의 숨결도 어느새 조령의 품에서 잦아들고 있었다. 이젠 모든 것이 끝났고 모두가 평안해졌다. 그렇게 숨을 돌리려 할 때였다. 갑자기 고개를 든 공자가 새우처럼 허리를 굽인 채 미친 듯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기침을 하던 공자의 입에서 한 움큼의 선혈이 쏟아져 나왔다. 너무 놀란 조령은 온몸이 굳어버린 듯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뜨거운 선혈이 조령의 가슴 위로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온몸의 피를 모두 개워내려는 듯 그 기세가 무서웠다. 공자는 또다시 한 움큼의 선혈을 토한 후 마치 집섬이 무너지듯 힘없이 옆으로 쓰러져 버렸다. 순간 조령은 심장이 멎는 듯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다. 감히 거부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강맹한 기세로 자신을 유린하던 공자의 몸에서 거짓말처럼 모든 기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조령은 황망히 몸을 일으키려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힘이 풀린 다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조령은 또다시 몸을 일으켰다. 떨리는 걸음을 조금씩 옮기며 공자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손을 뻗어 공자의 맥을 짚어보았다.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느낌. 조령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안 돼. 싫어. 싫단 말이야.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염가의 얼굴에선 미소가 가시지 않고 있었다. 이놈의 몸에 어려있는 서릉의 기운을 어찌 꺼낸다? 그냥 이놈을 통째로 잡아먹을까? 붉은 머리카락에 검붉은 피부, 그리고 뚱뚱하고 짤막한 키의 괴노인은 아까 계곡에서 낚아챈 젊은 청년을 보며 무엇이 즐거운지 연신 실소를 흘리고 있었다. 이놈 염가야, 무엇하려고 그놈과 이 계집을 이리로 데리고 온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두고 오면 알아서 다 죽어나갈 텐데. 이번엔 백발에 새하얀 피부, 게다가 훤칠한 외모까지 완전히 정반대의 노인의 말에 염가가 웃으며 말했다. 빈간의 놈은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이다. 내 놈 말대로 일격에 목줄을 따고 서릉의 기운을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놈은 자신이 왜 죽는 줄도 모른다 이거야. 최소한 살고 싶다고 앙탈이라도 부려야 응징의 맛이 있는 법이지. 안 그런가?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염가는 여전히 즐거운 듯 말을 하면서도 앞면에서 미소가 가시질 않고 있었다. 그야 그렇지만 그럼 이놈은 그렇다 치고 이 계집은 뭐하러 데리고 온 것이냐? 내 놈이나 나나 음기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집은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거라. 말하는 빈가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빈가를 보며 염가는 이를 부두둑 갈며 말했다. 이 계집은 괘씸죄다. 감히 나를 무시한 죄를 받아야지. 나를 빤히 노려보는데 내가 얼마나 무안하고 모멸감이 들던지 그깟 몸뚱이 좀 구경한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유세는 그 죄로 10년간 노예로 부릴 생각이다. 그때쯤이면 우리의 내상도 완치가 될 테고 복수를 하러 나갈 때 기념삼아 연놈들을 목을 베어 죽여버리면 되지. 어떤가 내 생각이. 그러니까 10년간 이 연놈들을 열심히 부려먹자고. 그래서 10년 후에는 피골만 남도록 만드는 거야.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도록 말일세.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나? 염가의 말을 듣던 빈가는 무엇인가 생각난 듯 염가에게 말했다. 그러다 정이라도 들면 어쩔 텐가. 사람이란 원래가 정이 많은 동물이네. 오죽하면 미운 정이라는 말이 다 있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것에도 변수는 작용하는 법이네. 생각해보게. 우리가 그따위 물러터진 놈들한테 이런 지옥을 당할 거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었나? 그러니 그냥 절벽 밑으로 던져버리게. 빈가의 말에 염가는 이까지 갈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나? 이 성계놈한테 당한 지옥을. 살아선 누구도 건널 수 없다는 그 지옥의 경지를 건너온 우리가 아닌가. 그런 우리가 그딴 물러터진 놈들한테 놀아나다니 난 결코 그 지옥을 잊을 수 없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그냥 내 말대로 하게나. 그게 최선일세. 원래가 귀찮고 번잡한 걸 싫어하는 빈가였다. 그래서 조용히 일을 끝내려고 했던 것이었다. 반면 염가는 원래가 떠들썩한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항상 간단한 일도 어렵게 하려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그런 염가의 습성을 잘 알기에 서둘러 진화를 하고자 했으나 이미 염가의 머릿속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더 이상 다른 말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왠지 불안하군. 빈가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천천히 눈을 뜨던 조령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두려움이 가득한 시선으로 주위를 살피던 조령의 눈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공자의 모습이 보였다. 공자를 보고 있던 조령의 눈에 절로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다행히 공자가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자님, 말을 하려 해도 말은 입 안에서만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또다시 조령의 하얀 두보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현듯 비몽처럼 그날의 일이 떠올랐다. 죽은 듯 의식을 잃고 있던 공자의 품에서 자신마저 의식을 잃어갈 무렵 거짓말처럼 두 늙은이가 나타나 자신과 공자를 들쳐매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조령은 공자와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씻겨 있는 것을 본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다. 문득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늙은이의 음흉한 눈빛이 떠오르자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조령은 절망감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자신을 희롱하고 욕보였을 생각을 하니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었다. 나는 더 이상 공자님을 뵐 수 없는 몸이 되었구나. 조령은 절망감에 눈물을 흘리다 또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조령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늙은이의 모습이 보였다. 조령은 너무 놀라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순간 엄청난 고통이 복부에서 밀려왔다. 조령은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움츠리고 말았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걸 먹거라. 조령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백발의 노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 역시 극양의 기운으로 인해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은 상태다. 마음을 편히 하거라. 조령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 입에 넣었다. 청아한 기운이 입안 가득 느껴졌다. 조령은 고개를 들며 빙가에게 물었다. 공자님은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조령을 보며 빙가가 말했다. 믿고 기다리거라. 염가라면 저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조령은 고개를 돌려 염가를 바라보았다. 죽은 듯 누워있는 공자 위로 두 팔을 뻗고 있는 염가의 손에서 짙은 서기가 실타래처럼 흘러내리며 공자의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염가는 앞뒤 분간 없이 행동부터 하는 위인이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했다. 이렇듯 의식도 없는 자의 혈맥을 따라 진기를 순환시킨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무엇보다 360개의 전신 요해를 뚫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의지도 아닌 외부의 공력으로 혈맥을 뚫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금만 자칫해도 생명의 끈을 끊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염가는 손을 뗄 수 있었다. 물러나는 염가의 얼굴엔 아직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염가가 물러앉은 발밑은 염가 자신이 흘린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던 조령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얼굴을 무릎에 파묻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옷을 주세요. 제발. 그건 불가하다. 빙가의 단호한 말에
조령은 불신이 가득한 눈빛으로 빙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조령의 얼굴은 눈물로 촉촉히 젖어 있었다. 그런 조령을 바라보던 빙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또한 치료 중이다. 몸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조령은 또다시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니 제발 옷을 주세요. 조령은 수치심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가 포기한다면 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조령의 눈이 놀라 커졌다. 그런 조령을 보며 빙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너희가 죽인 서룽은 천년을 살아온 영물이다. 그렇게 천년을 살며 생긴 영단을 저 아이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복용하였다. 그 결과는 너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너와의 합궁은 저 아이 몸에서 폭주하던 극양의 기운을 잠시 진정시켰을 뿐이다. 지금 염가가 하는 것은 저 아이의 온몸을 떠돌고 있는 극양의 기운을 단전으로 도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너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나는 너에게 원음진기를 주입하고 있는 중이다. 그 기운이 충만했을 때 너는 다시 저 아이와 합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조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렇게 흔들리던 조령의 눈빛이 이내 중심을 찾았다. 조령은 아무 말 없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자리에 다시 누웠다. 그 모습을 본 빙가가 조령에게 말했다. 그럼 시작하겠다. 빙가의 두 손에 짙은 서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피어오르던 서기는 가는 은사의 형상을 띠며 조령의 모공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조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빙가의 얼굴 표정이 변할 때마다 조령의 혈색 또한 따라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령이 눈을 떴을 때 빙가의 이마엔 구슬만한 땀방울들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이런 치료를 받은 지 4일 만에 조령은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었다. 더하여 극단적일 만큼 조령의 감각은 예민해져 있었다. 날아가는 파리의 날개짓을 볼 수 있었고 작은 풀벌레들의 움직임을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었다. 조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의 탐닉에 빠져들고 있었다. 조령은 궁금했다. 제 몸속을 흐르며 제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주신 건가요? 조령은 빙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것을 기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지. 그것은 원래부터 너의 몸속에 있었으며 나는 그 감각을 깨워줬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꾸준히 수련을 한다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자유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염가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유는 무슨 얼어 죽을 자유. 염가의 말을 들은 빙가의 눈에 날이 섰다. 그럼 빙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듯 염가는 조령을 돌아보며 말했다. 영아, 네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 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괴롭히거나 무시했던 놈들이 모두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힘이다. 그러니 자유 따위는 개나 줘버리거라. 조령은 이들 쌍괴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 만에 그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 1등 공신은 바로 조령의 음식 솜씨였다. 공자를 치료해주는 것이 고마워 조령이 빙가 대신 음식을 준비했다. 그 음식을 맛본 염가는 갑자기 누나를 불아리며 조령을 잡아먹을 듯 몰아붙이며 말했다.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염가가 워낙에 사납게 나오자 조령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염가는 다시 한번 누나를 불아리며 말했다. 음식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이냐 말이다.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숨기는 것이 있을 시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서 고하지 못할까? 염가는 다시 한번 조령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막상 대답을 하려 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조령은 난감하기만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글썽이고 있을 때 곁에 있던 빙가가 말을 거들었다.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될 것을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나? 트집은 무슨 트집? 계집이 없어진 후에도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비법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비법을! 언제까지 내 놈이 만든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단 말이냐? 왜 같은 재료를 가지고 내 놈은 이렇게 만들지 못하냔 말이다. 재주가 없다. 내 놈처럼 재주가 없는 인사는 내 평생 처음이다. 앞으로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음식은 사양하겠다. 그 말을 들은 빙가가 노성을 터뜨렸다. 그럼 내 놈이 만들어 먹지. 밥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놈이 어디서 투정이야. 그동안 나 아니었으면 내 놈은 벌써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조령의 얼굴에 그제서야 안도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싸우지들 마세요. 제가 있는 동안은 없는 재주남아 음식과 살림을 맡겠습니다. 더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조령은 특별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염가는 조령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다. 저 맛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염가가 호탕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거라. 조령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조령이 손으로 나무를 집어 염가의 입에 넣어주자 염가는 엄지를 치켜들며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맛있구나. 정말 맛이 있어. 내일은 이 나무를 소쿠리로 하나 가득 따다 주마. 그 말을 들은 조령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따온 것도 많은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아버지. 그 말을 들은 염가는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명치 끝이 찡할 정도로 기분이 이상해졌다. 그때 조령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돼지고기하고 버섯을 함께 볶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맛 좀 봐주세요. 염가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어린아이처럼 조령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렸다. 염가는 조령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아침을 먹다가 조령이 나물과 함께 먹으면 맛있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속골이 가득 나물을 뜯어온 염가였다. 표현의 차이는 있었지만
빈가 역시 조령을 좋게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무공에 미쳐 세상과 등진 채 오직 수련에만 열중하며 평생을 살아온 자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남는 건 모난 성품에 괴팍한 성격뿐이었다. 그러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며 살가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자 행복이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완치되어 이곳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왠지 서럽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곤 했다. 이들과 동거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나에 대한 모든 치료가 끝이 났다. 그런 나를 보고 있는 조령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던 쌍괴는 때가 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염가와 빈가는 서로 눈을 맞춘 후 소리 없이 동굴 밖으로 사라져 버렸다. 동굴 안에 둘만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조령은 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조령은 떨리는 손을 뻗어 나의 몸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나의 몸이 반응을 보였다. 조령은 긴장한 듯 손을 잠시 멈췄다. 그렇게 잠시 망설이던 조령은 또다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또 하나의 내가 불끈불끈 솟구치고 있었다. 조령은 마른 침을 한 모금 삼키며 가슴에 모은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하지만 떨림은 쉬 멈추지 않았다. 지금 조령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조령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몸이 공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령은 내 품에 안긴 채 천천히 나를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편 빈가와 염가는 큰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놈 빈가야, 저놈이 다 나으면 둘 다 우리 곁을 떠나겠지? 그러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년, 아니 2년만 시간을 더 끌 걸 그랬어. 그 말을 들은 빈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랬다가는 그놈은 3일도 버티지 못하고 전신 기혈이 뒤틀려 죽고 말았을 걸세. 그 말을 들은 염가가 머리를 긁적이다 좋은 생각이 난 듯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그래, 맞아. 그때 그놈을 이리로 데리고 올 때 발모가지를 부러뜨려서 데리고 올 걸 그랬어. 그럼 발모가지가 하무는데 반년은 걸렸을 거 아닌가. 그 말을 들은 빈가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랬다가는 조령 그 아이가 우리한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걸세. 아직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리도 모르는가? 두 사람은 조령을 겪으며 고양이 같은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봤을 때 조령은 눈물도 많고 여린 아이였다. 하지만 겪어본 조령은 아주 영민하고 당찬 아이였다. 내 어찌 모르겠나. 그래도 난 그 아이를 내 곁에 두고 싶네. 자네는 책도 많이 읽지 않았나? 그러니 나보다 좋은 생각이 더 많을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해보게! 염가의 말을 들은 빈가는 그저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런 빈가를 바라보던 염가가 또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말하던 염가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대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빈가도 궁금한지 표정을 고쳐 잡으며 물었다. 그 좋은 생각이 뭔가? 어디 한번 들어보세. 그만 좀 웃고 어서 말 좀 해보게. 궁금해 미치겠구만. 그렇게 한참을 더 웃고 난 염가는 목에 한껏 힘을 주며 말했다. 조령 그 아이 말이야.
그놈 색시가 된 게 확실하지? 당연하지. 뭐 그런 당연한 걸 묻고 그러나. 그럼 됐네. 그놈이 이곳에 남으면 조령 그 아이도 남겠지. 그렇겠지. 그놈을 내 제자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놈이 남으면 조령도 따라 남지 않겠나. 그 말을 들은 빈가의 얼굴에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다. 절묘한 수군. 그런데 만약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면 어쩔 텐가? 내 염화신공은 천하무적일세. 어떤 미친놈이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데 싫다고 하겠나? 저놈은 조령의 마음을 훔친 놈일세. 더구나 혈기 방장한 데다 둘은 배까지 맞춘 사이가 아닌가. 자네라면 꽃 같은 신부가 곁에 있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하고 같이 살고 싶겠나? 그 말을 들은 염가는 얼굴을 구기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듣고 보니 그러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염가를 보며 빈가가 말했다. 정신없으니 그만 좀 왔다 갔다 하고 어서 이리 와 좀 앉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빈가의 말을 들은 염가가 반색하며 말했다. 좋은 생각? 어서 말해보게 어서. 저놈이 깨어나면 완치는 불가하다 하게. 그리고 자네의 염화신공을 배워 서룽의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게.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고. 그 말을 들은 염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죽는다는데 직간 놈이 어쩔 거야. 이것으로 고민 끝이군. 끝이야. 염가의 웃음소리가 계곡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보인 건 조령의 얼굴이었다. 촉촉히 젖은 눈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곱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웃고 있는 조령의 얼굴에 손을 뻗었다. 아마도 그녀의 볼을 쓰다듬어주고 싶은 충동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난데없이 두 노인의 얼굴이 내 시선을 파고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당황해하는 내 시선 따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붉은 머리를 한 이상한 노인이 내 몸 이곳저곳을 쓰다듬고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노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려다 내 모습을 확인하고는 기겁하고 말았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불신이 가득한 시선으로 조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내가 왜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요? 진정하세요, 공자님. 제가 그간의 일을 모두 말씀드릴 터이니. 조령은 나를 진정시키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경계심을 풀고 오해를 풀 수 있었다. 나는 두 노인을 향해 예를 갖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런 나를 보며 염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직 완치된 것이 아니니 그리 고마워할 것까진 없다. 그 말을 들은 조령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완치가 될 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하는 조령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염가는 당황한 듯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왜 그러냐면 얼버무리고 있는 염가를 본 빈가는 서둘러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서룽의 기운이 생각 이상으로 강력했다.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선 이자가 염가의 영아 신공을 익혀야 한다. 하늘 아래 오직 그것만이 서룽의 기운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칠공에서 피를 토한 채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염가가 이 아이에게
염화 신공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으니. 당장 눈물을 쏟아낼 것 같던 조령의 얼굴에 그제서야 안도의 기색이 번졌다. 그 모습을 본 후에야 염가도 안심한 듯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영아, 너와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내 어찌 이런 결정을 내렸겠느냐. 염화 신공은 내 평생을 바쳐 완성한 천하무적 신공이다. 그런데 이런 일면식도 없는 놈에게 이 신공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너와의 약속 때문이란 말이다. 이 하레비 말 알아듣겠느냐? 그 말에 감동한 조령이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소녀 이은혜 평생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정말 고맙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염가의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다. 누구보다 공치사를 좋아하는 염가로선 조령의 이런 말이 듣기 좋았던 것이었다. 염가는 한껏 목에 힘을 주며 다시 말했다. 내 정말 큰 결심을 한 것이다. 내가 의의를 숭상하지 않았다면 어찌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런 손해보는 결심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조령, 넌 이런 내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조령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아버지. 소녀 평생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염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동굴은 하나의 긴 동굴과 양쪽으로 갈라진 두 개의 작은 석굴, 그리고 중앙의 거대한 홀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나뿐인 입구는 절벽 사이에 교묘하게 있어 위와 아래쪽에서는 찾기조차 힘들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두 개의 방이 있었다. 그 방에는 염가와 빙가가 각각 한 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각각의 방에는 몇 개의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옥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사각의 단이었다. 그리고 그 단에는 언제나 빙가와 염가가 가부좌를 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두 개의 단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해가 뜨는 낮에는 염가의 단에서 모든 걸 녹여버릴 듯한 엄청난 화기가 일어났고, 반면에 밤에는 빙가의 단에서 마치 칼끝으로 살갗을 도려내는 듯한 엄청난 한기가 일어났다. 그들은 사냥을 하러 나갈 때를 제외하곤 언제나 그곳에서 앉아 수련에 몰두했다. 그러던 그들의 삶에 나와 조령이라는 불청객이 끼어들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두 노인과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달, 아니 일주일도 아닌 단 하루 만에 이곳에서 내 존재가 꽂아놓은 보리자루 신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생각에 나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나의 존재감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나마 조령이 곁에 있어 참고 버틸 수 있었다. 나는 두 노친네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내 앞에서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두 노친네의 얼굴 어디에도 나에 대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애시당초 그런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뭐지 이 느낌은? 나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뜬 채 두 노인을 살피고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심증은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표정을 읽은 빙가가 세상 기쁜 얼굴로 음식을 먹고 있는 염가의 옆구리를 콕콕 찔러대고 있었다.
이놈이 미쳤나? 왜 남의 옆구리를 찌르고 지랄이야? 음식이 그리 아까면 내 놈도 팍팍 쳐먹으면 되잖아. 왜 남이 먹는 걸 가지고 눈치를 주고 난리야? 염가가 두 눈을 부라리며 빙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 염가를 보던 빙가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잠깐 나 좀 보세. 보자면 누가 겁날 줄 알고? 염가는 하얀 콧김을 내뿜으며 빙가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온 빙가는 염가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자네 도대체 왜 그러나? 자네는 저놈이 지금 우리 둘을 의심하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나? 하루빨리 무공을 가르쳐 주라고 했지. 도대체 왜 무공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건가? 도대체 왜? 그 말을 들은 염가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차라리 조령한테 가르쳐 줬다면 이리 아까운 생각이 들진 않았을 텐데. 걱정 말게. 밥 먹고 나서 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정말인가? 이놈이 속구만 살았나? 나는 한번 약속한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식사를 마친 그날 저녁, 염가는 나와 조령을 불러놓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던 염가는 갑자기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너에게 나의 천하무적 염화 신궁을 전수해 주겠노라. 말하던 염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스레 짜내고 있었다. 내 염화 신궁은 개나 소나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무공이 아닌데 어쩌다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생겼단 말인가. 계속해서 탄식을 토해내던 염가가 갑자기 간절한 눈빛으로 조령을 보며 말했다. 영아, 차라리 내가 나의 염화 신공을 배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런 허접한 놈보다야 차라리 영이 내가 배운다면 내 마음이 이리도 참담하지는 않을 것 같구나. 곁에 멀뚱히 서서 이런 말을 듣고 있던 나는 더럽고 치사해서 확 때려치고 이대로 하산해 버릴까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목숨이 걸린 일이라 그냥 꾹 참기로 했다. 내가 조선에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젠장, 시작이 너무 좋다 했어. 내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 동안 곁에서 내 눈치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던 조령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의 무공만이 공자님을 살릴 수 있어요. 만약 공자님이 잘못된다면 저 역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공자님을 제자로 받아주세요. 공자님은 결코 할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조령의 간절한 말에 염가는 겸연쩍은 듯 괜히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오해다 영아. 내가 안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도 같이 배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령은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제발. 염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는지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나는 한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 오늘부터 가르치려 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날 이후 무공수련이라는 이름의 공인된 괴롭힘을 나는 찍소리 못하고 당해야만 했다. 나는 수련을 하면 할수록 염가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젠장, 이거 정말 무공수련 맞아? 그동안 내가 배운 무공은 다 쓰레기다. 그러니 몽땅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도록 하거라. 아니, 몽땅 버리고 지워서 하나도 남겨두어선 안 된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염가의 말을 들은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알아는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배운 무공도 만만한 무공은 아닙니다. 사부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룽을 한 방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들은 영가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이놈아, 내가 서룽을 만났다면 난 결코 서룽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서룽이 내 놈에겐 호랑이일지 몰라도 나에겐 고양이만큼이나 손쉬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알겠느냐 이놈아? 솔직히 말해 난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그런 놈을 여태껏 잡지 못하고 왜 저한테 양보를 하신 겁니까? 내 눈빛과 말투에서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영가는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듣거라. 서룽은 본시 영물이다. 그놈은 우리를 피해 하루에 천리를 달아나는 놈이다. 우리가 그놈을 쫓아 지리산에 당도하면 어느새 그놈은 설악산에 가 있을 정도로 신출귀몰한 놈이었다. 그놈을 잡는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놈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다 드디어 그놈을 잡으려는 순간 내 놈이 초를 친 것이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나는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냥 믿어드릴게요. 믿어주긴 뭘 믿어줘? 그러니까 영감님 아니 사부님 말을 100% 믿는다고요. 믿긴 뭘 믿어? 내 놈 눈빛에 의심이 가득하구만. 누굴 속이려고? 제가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말로는 무공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매일 일만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조령이 있는 동굴 안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와 동굴 밖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침을 먹기가 무섭게 조령이 만들어준 도복으로 갈아입고 염가를 따라 동굴을 나섰다. 그럴 때마다 조령은 내 옷매무새를 살펴주며 마치 출근하는 신랑을 배웅하는 새색시 마냥 아쉬운 표정으로 나를 배웅해 주었다. 이런 조령의 모습이 너무 고맙고 이뻐서 내가 뭐라 말을 하려 하면 염가는 내 팔을 끌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밖으로 나온 나는 염가를 보며 따지듯 물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이놈이? 내가 뭘 어쨌다고? 염가가 누나를 부라리고 있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고 따졌다. 조령낭자가 하도 고마워서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영감님이 저를 밖으로 끌고 나오셨잖아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염가의 소뚜껑만한 주먹이 내 머리통 위에 떨어졌다. 이놈이 하늘 같은 사부한테 뭐 영감? 나는 밀려오는 고통에 머리통을 감싼 채 말했다. 아야! 그건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죠. 제가 영감님 아니 사부님 주먹은 흉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하란 말이다 이놈아. 그리고 영아는 내 놈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딴 데 신경 쓸 시간에 수련에 더 집중하란 말이다 이놈아. 아니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은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하지 못하고 아끼다간 결국 똥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염가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주먹을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내가 염가를 향해 썩소를 날리려는 순간 언제 날아왔는지 염가의 발이 내 복부를 가격했다. 퍽! 나는 허리를 새우처럼 구부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런 나를 보며 염가가 말했다. 내 놈은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내 놈이 배운 건 다 쓰레기라고. 그것을 내 기억 속에서 빨리 지워버리면 지워버릴수록 너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알겠느냐? 이 고집불통의 멍청한 놈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13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